벌써 제가 쉰 지 한 8개월이 좀 넘은 것 같아요. 이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걸 어떻게 끌고 나가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깊은 이제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그게 이제 한 가지 원인이고, 두 번째 원인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저는. 예. 삼성전자 가지신 분들한테 미안하지만,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같이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막 한 20, 30% 오르고 나면요. 그다음부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돈 벌기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예. 제가 항상 주식시장에서 오랜 세월 겪어온 바에 의하면은 삼성전자가 그래도 움직일 때, 어쩌다 한번 움직이냐, 몇 년에 한 번씩? 어쩌다 한번 움직일 때, 그때, 그러고 나서는 일단 지수가 올라가기도 버겁고, 왜냐면 삼성전자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또 삼성전자로 가다 보면요, 일단 개별 중소형주들은 다 이렇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무너지게 있어.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은 삼성전자가 작년에 이렇게 올랐을 때 열강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환호하고. 근데 그 이후에 올해 들어와서 한 최근 몇 달 동안 아마 이익 보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익 보는 게. 가는 놈만 가고, 그리고 전혀 생각지 않았던 그런 종목들도 치고 올라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한 장이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생각을 다듬고, 왜냐하면 이것이 어느 정도, 뭔가 삼성전자가 이제 못 갈 때, 그러고 나서 이제 중소형주만 움직이는데 그때 많이 손해보거든요, 그때.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저런 생각하고 또 나름대로, 고민하느라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느라고, 좀 쉬었는데, 이제 다시 재계약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그 생각이 좀 정리가 됐다는 거죠. 생각이 정리가 된 거고. 그래서, 현 장세를 제가 진단해 본다면은, 최근 몇 달 동안 어떤 양상이었냐면은, 그동안 절대 못 갔던 주식들, 아무도 쳐다보지 않던 뭐 전선주, 철강주, 건설주, 이런 쪽이 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꼭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주식은 일종 말하면 이제 그런 주식들, 전선주, 철강주, 뭐 이런 주식들은요, 이게 사이클링 스탁이라고 그래요. 사이클링 스탁. 뭐냐면, 어쩌다가 그런 어떤 경기 어떤 흐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새 그 경제 전망이 좀 밝은 이유도 있고, 특히 이제 그 인플레로 인해서 원자재 값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등등으로 해서 철강주도 많이 올랐고 이제 그런 식인데, 얘가 문제가 뭐냐면 얘가 성장성이 없다는 거예요. 성장성이. 그래서 이쪽 주식이 한번 물린다. 물렸다. 그러면 이것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또 끝없이 계속 떨어진다 이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그런 종목에 대한 투자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를 대응하기가, 제가 볼 때 뭐 세력들은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자기들이 자금으로 땡겼다가 털고 이런 장난칠 수 있지만은, 일반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팔로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최근 또 이렇게 보면은 왜 상승 종목들, 상위 종목들 보면 여러분들 처음 보는 종목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 현상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소탐대실이라고, 그런 종목에 관심을 갖고 포커스 맞추다가 물린 날이면은, 얘는 10년 재수없습니다. 왜? 한번 물리면 그때부터 앞으로 한 5년은 계속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삼성전자 같이 이제 작년 연말에 그동안 시세를 줬던 종목들, 시가주 대형주들이 더 간다는 거는, 그거는 저는 얘기가 안 된다고 봐요. 왜 얘기가 안 되냐면은, 삼성전자가 한 20, 30% 오르면은, 좀 많이 오랫동안 쉬어야지. 물론, 옛날에 뭐 1990년대나 2000년대 초반에 삼성 산 사람들은 많이 먹었겠지만, 지금 그게 쉽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왜? 이미 가격이 그때 당시 가격하고 지금 가격은 너무나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사서 이익을 본다, 이런 개념의 투자도 지금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삼성전자 그 아류들, 뭐 삼성전기라든가 이런 것도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봐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코로나 관련, 이제 또 코로나로 해서 왜 주가 떨어지다, 그래서 또 코로나에서 피해본 종목도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여행주도 많이 오르고 뭐 이런 등등 올랐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주가는 실적이 나왔을 때 뭐 움직이는 것보다는요 오히려 바람 따라가는 거예요. 예상 따라서. 아 이제 코로나가 조금 있으면 끝날 거야. 이제 여행들 많이 다닐 거야. 이런 개념으로 여행주가 오르니까 그쪽도 지금 따라가긴 부담스럽다. 예. 그렇게 판단해서 제가 당분간 어떻게 이제 이 채널을 운영하려 하면요. 매일같이, 예? 매일 그 하루 한 종목씩. 제가 지난번에 초초할 때는 그냥 제가 그냥 유망종목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쭉 나열하면서 흘러왔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제가 좀 더 펀더멘털하게 하루 유망종목 한 종목씩을 제가 분석하고자 합니다. 예. 향후, 최소한 빠르면 이제 수개월이고, 어쨌든 조금 길게 보는 그런 자세로서 한 종목을 추천하는데, 로직의 가장 근간은 뭐냐면, 오르지 않은 종목들. 그러니까 가급적 시세를 주지 않은 종목들. 그리고 가급적 이슈를 받지 않는 종목들 위주로 조금 중기적 관점에서 좀 차분하게 진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근데 항상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주식을 오래 하다 보니까 중장기로 보다 보면 의외로 단기로 오더라고요. 단기로 보면 지금이 고점일 때가 많고 또 중기적 관점에서 지금부터 움직일 수 있더라고요.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식은 누가 말하는 것처럼 추리소설 했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는 추리소설이다. 그런 식으로 어떤 상상력이 굉장히 동원이 되는 어떤 그 분야가 바로 주식 투자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많은 초보자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왜 떨어지냐. 그건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실적이 좋을 걸 상상을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주가는 올랐다 얘기죠. 다시 말해서 주가는 뭐다? 상상력, 합리적인 상상력의 결과물이라는 거를 제 동영상 보신 분들은 항상 키위마인드 하셔서 지금 이게 주가 올랐는데 지금 나온 재료 이거 보고 이게 지금 다 반영이 된 건지 뭐 이런 것들을 파악을 안 하시면요 항상 뒷북축이 돼 있어요. 뒷북을. 예, 그래서 저는 가급적 인제부터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어떤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1호 여러분들 소개해 줄 종목 아마 제 설명 들으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건 뭐냐면 SK바이오팜입니다. SK바이오팜. 여러분들 기억나시지만 SK바이오팜이 상장되고 나서 26만 원까지 찍고 그 다음에 뭐 떨어지면서 별의별 악재 다 나왔어요. 뭐 블락세일 했다 어쩌고 하면서 그래갖고 10만 원 정도까지 완전히 하락을 했는데 여러분들 그 삼성바이오로직도 한번 생각할 필요 있습니다. 상장되고 나서요, 재작년인가 엄청난 에러를 겪었어요. 맨날 뭐 수색한다, 압수수색한다, 구속한다 이러면서 엄청 흔들렸는데 궁극적으로 지금 그때부터 얼마 올랐냐? 거의 3배, 4배 올랐습니다. 물론 상장 후 가격은 12만, 13만 원대였는데 그걸로 따지면 거의 7배 올랐죠. 예. 그런 식으로 저는 SK바이오팜은 여러분들이 그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넣어야 될 종목이라고 봅니다. 왜? 26만 원에서 지금 12만 7천까지 하락을 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가격 면에서 부담이 없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종목이다. 근데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차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차트를 이렇게 소개하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그림을 그리는 게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상장되고 나서 딱 되고 나서 26만 원 찍고 그리고 쭉 해서 여기 14만 원 가져가서 다시 쭉 올라서 20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쭉 해서 여기서 푹 빠졌습니다. 이때 빠진 게 뭐 블락셀이니 뭐니 막 굴고 빠진 거예요. 그리고 10만 원에서 옆으로 가다가 지금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12만 7천까지 회복을 했는데 제가 볼 때 아직도 바닥이라는 겁니다. 바닥이라는 거. 왜? 26만 원 대비해서 굉장히 떨어져 있거든.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성장주를 좋아하는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바이오보다 더 성장주는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SK바이오팜에 제가 주목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세노바메이트라고 해서 이제 독일에다 이제 시판하는데 이게 1229억을 이미 받은 거예요. 수령을 한 겁니다. 또 한 가지 SK바이오팜이 좋은 게 뭐냐면 미국 FDA를 완전 통과해서 팔고 있다라는 거 이미 매출을 올리고 있다. 기본적으로 바이오는 대부분이 매출이 잘 안 나지 않습니까? 바이오팜은 뇌전증에서 이미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완전 최전성이냐 삼성바이오처럼 굉장히 전성이냐 그게 아니고 여기 작년과 올해 보시면요 작년 매출
39억이었습니다. 39억. 그랬더니 작년에 마이너스 695억이었는데 올해 어떻게 됐다? 1430억이에요. 1분기 기준으로. 1분기 기준 1430억. 예.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야 될 그 항목이 뭐냐면요. 매출이 1430억인데 순이익이 1289억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 웬만한 회사도 매출 대비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1289억.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주가 12만원, 7천원 제가 볼 때 충분히 26만 원까지는 올라간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오늘의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오늘의 유망주 SK바이오팜.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